안녕하세요, 번내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자를 다시 존귀하게 멸개 펀치, 멸개 펀치, 멸개 펀치. 오늘은 한국의 모유 수유율이 최하위인 것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뚝뚝 떨어지는 국내 모유 수유 비율. 아이가 태어난 후에 6개월 이상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가 비율이 13.1%로 꼬라박았다. 이 애기들 다 자랐을 때쯤에는 아토피 장사가 존나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6개월 이상 모유수유, 분유랑 이유식을 병행한 경우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모유를 많이 먹인 사람이 튼튼하다. 적게 먹은 사람들이 알러지나 뭐 염증, 비염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많다. 저희 그 마교도분들 통계상으로는 그게 맞았어요. 애기를 젖을 오래 먹인 경우에 잔병 치레도 안 하고 건강하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철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총불이 맞대느라 결국 일본이 앞장서게 됩니다. 저 주장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는 있지. 가슴도 없으면서 가슴 처지는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네요. 면역력 다 박살났네. 다 백신으로 맞추겠네 이렇게 말하죠. 페미니즘 영향이잖아. 페미니즘 이펙트잖아. 애기를 안 사랑하는 분위기가 요새 증가하고 있잖아. 애기를 자꾸 패 죽이고 던져 죽이고 이러잖아. 그 페미니즘 이펙트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거 무한열정계기가 올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은 세계 최하위 중에 최하위를 밑도는 그 모유 수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보건기구 또한 최소 1년 이상 모유수유를 권장하지만 한국은 6개월 이상의 모유수유를 하는 비율마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 모유수유의 고단함은 조금 불편한 자세로 TV를 시청하는 정도이며 이것을 1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분유수유의 고단함은 5에서 15점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유식보다 간편하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5배에서 15배나 편한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비율은 15%에서 33%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한국 K 때문이다. 한국 K의 땡땡땅 내면 자존감은 이거 읽을 수가 없어. 영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며 자주성이 낮아서 모유수유는 전문가에게 배우면 된다는 인식이 K초와 그 맘카페에서 진리처럼 공유되고 있다. 모유수유는 자기가 젖을 주면 안 되고 전문가한테 따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한 한국 K 특유의 땡땡땡은 말도 못하는 아기가 온전한 엄마의 보살핌으로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아기가 그 입장을 배려받지 못한 채 엄마의 그 이기심만으로 모유수유의 본능을 일으켜 만든다. 나는 애기 낳았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애기를 젖주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쉬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유 주는 걸 전문가한테 배운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조금 특이한 걸 한 것 같아. 그냥 모유 주면 되잖아. 사람은 포유류 아니에요? 그냥 젖 주면은 젖 묻은 거 아니야?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이기심일까? 바로 산모가 가장 힘드니까 몸조리가 우선이다라는 모유수유를 하면 가슴이 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정확히 한국 K의 특징이 드러나는 인식 때문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가슴이 처진다? 아니, 이게, PC나 한국이나 이런 분위기는 좀 존나 특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궁은 아기를 낳으려고 있는 거고, 가슴은 아기를 젖을 주려고 있는 건데, 가슴은 예뻐서 야스 어필하는 데만 쓰고, 자궁은 아무거나 집어넣든 아무렇게나 굴려가지고, 완전 무슨 성병 가득하게 이렇게 굴려버리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아기가 태어나는 자리잖아.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야. 거기가 아기 젖주는 자리잖아. 자기가 아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부자연스럽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가장 힘든 거는 아기고 산모가 힘든 이유의 50에서 80%는 노산 때문이거든. 그 노산은 이기적이고 땡땡한 한국 K 스스로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하네요. 요새 어그로를 많이 끌어놨기 때문에 좀 유순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 젖을 안 줄 거면 왜 여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늙으면 다 처지잖아. 늙고 수술한 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유 주는 게 배워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애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꼼지락 거리면서 젖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애기한테 그 위치에다 젖을 물려주면 그냥 알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젖꼭지가 아플 수도 있지.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산후조리원 입원자 그 평균 연령이 35세이다 보니까 모유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새댁이 보이면 어휴 과학적인 영양 성분이 가득한 분유 먹여야지 하면서 모유 수유도 말립니다. 존나 웃기네요. 존나 웃기네요. 아, 모유가 가득한 새댁이 젖 먹이고 있으면 그거 방해하고 과학적 영양 성분이 있으니까 분유를 먹이라고 강제로 이야기한다. 저희 어머니가 존나 후회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초유를 안 먹었대요. 제가 잔병치레가 존나 많습니다. 제가 초유를 안 먹었대. 초유를 안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거를 그 못 먹인 거를 엄청나게 후회하십니다. 그걸 먹였어야 되는데. 왜냐? 저희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약한데 저만 그걸 안 먹었어. 초유에 면역 성분이 있어서 엄마의 그 면역 체계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형태래. 초유에는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적게 들어있지만 들어는 있나봐요. 그래서 젖을 많이 먹이면 나아지나봐 애기가 면역 체계가. 모유수유를 짧게 하니까 유방암 위험도 비만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젖을 주면은 이제 말라지니까 말하는 거죠. 노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유 수유 2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화 잘 되는 자세로 수유하는 거 배웁니다. 산후조리원 입원자 이건 읽었죠? 배우면 되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냥 앉는 자세 같은 거 이야기겠지. 노산과 모유수유 실패의 문제는 노산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도 비중이 큰데 육아 호르몬인 세로토닌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 전 지구인을 통틀어서 집단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이것은 한국 K 특유의 땡땡땡땡 청춘 경험과 노산으로 인한 세로토닌 부족이 야기한 한국 K 병이다. 출산 시에 강력한 도파민 등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산통을 이겨내게 해주는데 산후에 쏟아지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차분한 행복감, 이타심, 배려심, 이해심, 정서 수용성 등 그런 걸 민감하게 해주는데 세로토닌이 특히 많은 사춘기 이후 그 여자아이들이 굴러가는 낙엽만 보고도 깔깔거리고 천진하게 행복한 이유이기도 하며 양보, 배려, 위로, 공감 등의 모성애의 요소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한국의 노산 K들은 이 세로토닌이 부족한데 이기적인 20대 땡땡 같은 생활습관까지 겹쳐가지고 그 시너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산후 우울증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신혼집 비밀번호를 묻는 시어머니.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건요 그 엄청 유명한 짤이네요. 언제부터 모성이 검열 단어가 된 거냐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고 어린 여자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본다. 아까 그 모유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현철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노산이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노산이라서 제왕절개를 해서 최대 둘째까지 낳는데 늙으면은 노개는 그 모무 재생력이 떨어져서 33살 이후에 노산은 둘째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18세에서 25세 정년기 출산은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감동, 감격, 사랑, 애정 등이
샘솟게 되는데, 30이 넘은 그 폐경 절차가 시작된 노사는 노사의 경우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봐도 모성애가 발현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한국 K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기 낳고 몇 주가 지나니까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증언인 것이다.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제일 사랑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K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지만 실상은 폐경 절차가 한참 진행 중에 아기를 낳은 부작용인 것이고 문란과 노산에 대한 하늘의 형벌일 뿐이다. 아니 뭐야 이 사람 엄청 세게 말하네. 아기는 태어나서 탯줄이 끊어지면 바로 배고픔을 느끼며 배고픔이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젖을 찾고 젖을 보면 물고 빤다. DNA 레벨의 프로그램인 건 상식이지. 즉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한국 K는 몸조리가 우선이라서 아기를 병원 천장만 보는 곳에다가 맡긴다. 그리고 아기는 분유를 먹게 되는 거지. 그 분유 맛 때문에 중독된다고? 노산 한국 K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올 법한 발상일 뿐이다. 젖병과 엄마젖은 빨아먹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엄마젖은 아기의 생명줄이자 놀이터고 장난감인데 젖을 빠는 본능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젖을 제대로 먹기까지는 빨라도 2일이 걸린다. 연습이 중요한 거다. 아기는 연습과 새로운 빨기 방법과 입술 모양, 혀 놀림, 턱의 움직임 따위를 시도하면서 젖을 빠는 요령을 익혀나가는데 한국 K는 몸조리 기간인 2, 3주간 아이를 병원에 방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 귀중한 훈련 기간 동안 젖 빠는 본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 노산후 조리원에서 그 모유수유 전문가가 강의 지도를 해주는데 이미 아기는 본능을 잃은 상태니까 쉽게 쫙쫙 젖이 나오는 젖병을 달라고 보챌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전에 베트남 국결서를 봤는데 거기 국결 케이스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기를 딱 낳았어. 그 산모는 아기를 바로 끌어안고 싶어 하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한국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다른 데로 격리시켜 버리니까 나는 안고 싶은데 왜 얘를 데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더라고요. 이 지그들 장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본능을 벗어나는 짓거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 벌 받는구만 이렇게 말하네요. 비비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젖을 빠는 힘이 약해서 잘 안 나오지만 짜서 먹이고 자꾸 물리면은 잘 먹고 엄마가 모유가 잘 안 나오면 따뜻한 수건을 감싸고 마사지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비리님 그 어머님 역할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리원에 젊은 처자가 들어가면 자연분만 힘들게 왜 하느냐는 등 온갖 가스라이팅 지랄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양육한다고 집에 있는 명분만 된 불쌍한 애기들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애기들은 그러면 2주에서 3주 지나면 초유는 다 끝나버리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우선 제가 아파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원래 약간 조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인큐베이터로 직행했어요. 인큐베이터로 직행했는데 그러면 인큐베이터 있는 동안은 젖을 못 먹이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 그게 초유를 짜가지고 병원에 그 냉장고에 있다 넣어놨으면 먹일 수가 있는데 그걸 해놓을 걸 그랬다.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마교도분들 중에서 결혼하셨는데 아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약간 조산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 몸무게가 적어서 인큐베이터로 가게 되면은 젖을 짜놓으세요. 초유 자체가 거의 무슨 백신 같은 거는 뺨 때려 죽일 정도의 어떤 그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기한테 꼭 초유랑 그 첫 뭐 2, 3주를 꼭 먹이세요. 그때는 유착기도 없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거 초유 수유는 2주 후 이후에는 모유 수유다 이렇게 말하네요. 가봅시다. 어떤 한국 K들은 이 글을 보고 발작하고 싶을 거다. 출산 직후에 젖 안 나오거든요. 이런 편협한 사실만으로 이기적인 K를 변호하고 싶을 거다. 젖은
출산 직후부터 돌기 시작해서 늦은 경우 2일째까지 젖이 안 찰 수도 있다. 갓난아기의 경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수일간 생존하는 것은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엄마 젖이 준비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 대비가 되어 있다. 그래도 빈 젖을 물려야 된다. 그래야지 아기가 연습을 한다. 갓난아기는 젖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 먹던 아기가 보채는 것이지 안 먹어본 아기는 젖을 무는 행위 자체가 본능의 충족인 거다. 그렇게 빈 젖을 물면 유선이 뚫린다. 유방 속에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는 유선들이 젖꼭지로 모여서 젖이 나오는데 일부 유선이 막히면 그쪽 젖이 갇힌 채 썩어가지고 유선염이나 유방암이 된다. 아기가 다양한 입놀림을 연습하면서 모든 방향의 유선이 뚫려야지 엄마에게도 좋은 것이다. 일단 젖이 차올라가지고 부풀고 난 후부터 젖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 젖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엄마는 젖몸살을 앓고 아기는 딱딱한 젖이 물기도 어렵고 물어도 젖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조차 서글프다. 그냥 본능인 건데 행위 자체도 상식인 건데 한국케이들의 극도의 이기심은 인류 생존의 본능마저도 도륙해 놨고 한국케이의 특유의 남탓 정서는 분유회사로의 로비와 병원의 부정결탁이라는 망상 속의 가해자를 만들었다. 이기적인 한국케이가 범인이라고. 저는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페미니즘 때문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몽치게 계속 마사지도 해주고 착유를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먹으면 설사합니다. 뭉친 모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뭉치면은 약간 상한 것처럼 몸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설사가 나온다. 안 뭉치게 뭉쳤으면 해서 버려버리고 새로 짜서 이제 안 뭉친 젖을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비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유에 맛을 들이면 젖병으로 우유 안 먹으려고 하더군요. 맛보다 엄마의 유대관계를 엄마 피부 접촉과 숨소리 등이 좋아서 그런지 분유를 안 먹으려고 했어요. 애기가 이렇게 말하죠. 저희 마교도분 중에 모유를 3년 드셨다고 했나? 7살까지 먹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분 계셨는데 2명이 계셨나? 1분이 계셨나? 그랬는데 둘 다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잔병치레 없이. 그래서 저는 모유 신봉자여가지고 뭐가 잘못됐어. 자연스럽게 몸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 애기를 사랑하게 되게 돼 있잖아.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7살은 심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분 말씀이 맞습니다. 7살 심할 수도 있는데 애기가 엄마 따르는 게 나쁜 건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 독특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애기가 잘 자랐어. 잘 자랐으면 무적 아니야? 저처럼 잔병치레 하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GSLA23님 반갑습니다. 뭐야 아직 실시간 방송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시간 방송입니다. 아무튼 이거 그래서 게시글은 다 읽었습니다. 한국 남자를 다시 위대하게 매일 저녁 7시 번뇌항에서 뵙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